네, 킹콩입니다. 지금 이 캐스트는 그 6평 영어를 잘 못 본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무 떨어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뭔가 실체를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캐스트를 찍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영어를 영어로 느껴야 된다.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하면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영화를 볼 때 자막을 보지 않고 그냥 영어를 그냥 듣고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봅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감동의 크기는 자막을 보면서 그 영화를 이해하는 사람의 감동의 크기랑 비교도 안 되게 훨씬 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뭐 해석, 번역, 일각에서는 해석과 번역을 굳이 막 구별하던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구별의 차이는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데 해석 그 번역이라는 건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글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고 다른 나라고 다른 시대와 다른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하나의 문장을 한글로 싹 바꾸고 한글을 영어로 딱 바꾸고 이러면서 의미 손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의미 손실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시험장에서 해야지 되는 건 제한된 시간 안에 긴 내용에서 중간만 팍 도려내서 그걸 박스 안에 집어넣고 주변 문맥은 무시한 채로 요거 안에서 문맥을 찾아서 해석 번역은 의미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빈칸을 찾고 이래야 되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지문 안에 그 듣기를 제외한 28개의 그 독해의 지문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땐 완벽하게 내가 이거를 해석을 끝까지 내가 해내는 것이 여러분 수험생활의 최종 목적은 이제 거기까지 되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그거를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이 헛되이 이렇게 낭비가 된다 이거죠. 제가 그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이해를 돕게 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이제 음악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언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히트곡을 작곡한 그 작곡가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어떤 작곡을 해서 히트곡이 나올 때도 있는데 정말 국민적인 히트곡들은 순간적으로 탁 썼는데 그 히트곡이 되는 일이 대단히 많대요. 그거 보면서 제 친구 중에서 저희 학교 동기 중에 번역가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하는 얘기랑 대단히 일치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어떤 책 한 권이 자기한테 주어진대요. 그럼 그 책 한 권을 번역을 하는데 그걸 꼼꼼하게 번역을 하면 정말 한두 끝도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감이 상당히 좋게 이제 감이 절정에 오르는 때가 있대요. 그게 이제 자신한테는 뭐 밤이든 아침이든 아니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그런 감이 돌아오 이럴 때가 있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자는 건 감입니다. 감. 순간적으로 감이 딱 제대로 확 날이 제대로 딱 섰을 때에는 한 권의 책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금방 끝낸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번역은 제2의 창작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면서 이게 의미가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는 사람은요. 원문에 없었던 내용 또 있는 내용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이 언어를 잘 아니까 그래서 새롭게 살짝 창작을 해서 언어가 다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손실을 자기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외국 문서 중에서 뭐 미국 소설, 영국 소설을 번역한 걸 보면요. 책 뒤에 원작자도 있지만 그 밑에 번역가도 똑같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사람의 바이오그래피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했는지를 원작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 번역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할애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죠. 원작자만 읽죠. 밑에 있는 번역가는 잘 안 보잖아요. 그게 번역가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작.
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8개나. 시간을 정해놓고. 번역하는 것만 아니고 그것도 그걸 문제를 풀어. 느껴지는 거 있죠. 애시당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내가 28개의 해석의 끝을 보여주겠다. 내 진짜 거기까지 도달하면 수능 영어가 만점이 될 거다. 그런 공부 방식은 맞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되어야지 되냐면요. 시험날 감이 정말 좋아야 돼요. 감이. 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는. 근데 그 수능 영어가 3교시에 있잖아요. 국어 털리고 수학 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졸린데 영어.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돼요. 모의고사 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적을 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캐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석 번역은요. 완벽하게 되기란 아주 어려운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뭔지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말해야 되잖아요. 해결책. 감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야 되냐. 그 감을 좋게 만드는 건 각자 다른데 하나 다양한 여러분의 모습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영어가 어느 날 이 모의고사가 내가 갑자기 이제 하는데 이게 안 읽힌다. 하얘지고 지문이 읽혀지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면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옛날에 영어는 잘했는데 다른 과목을 하느라고 다시 영어를 해보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뭐 성적이 개판 나고 막 이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영어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감이 떨어진 거예요. 감. 그 감은요.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지 됩니다. 매일. 근데 그게 어떤 학생은 30분만 해도 되는데 어떤 학생은 2시간, 3시간을 해야 그 감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은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나한테는 이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 그거 못 찾잖아요. 그거 못 찾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한테 억울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밥을 조금 먹고 1년 내내 수험 기간 동안에 점심시간에 영어 모의고사 푸는 감을 1년 내내 유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바이오 리듬이 항상 밤에 영어 모의고사 풀다가 우리가 모의고사 날 또 수능 날 영어는 언제 풀어요? 점심 먹고 오후 1시, 2시 그때 시작하잖아요. 컨디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후 1시, 2시쯤이면 영어를 읽는 감이 내 몸에 배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어 감을 이제 살리고 나잖아요. 감을 살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지 되는 건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해석을 진짜 완전히 잘해서 문제를 푼다. 그럼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문제 유형마다에 대한 접근법을 가지고 이 문제는 이런 문제니까 접근법이 이렇게 됐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걸 통해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니네들의 모습에 유형에 대한 접근법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선지입니다. 선지. 빈칸 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서의 그 선지. 선지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선지를 공부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지문 안에서는요. 그 지문 안에 모르는 단어는 지문에 있는 주변에 있는 걸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선지는요. 1번, 5번을 읽어서 2번, 3번에 있는 문장의 해석에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지문만 잘 해석하면 답이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가 지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6평 해설 강의를 올렸는데 그 해설 강의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석 강의가 아니라 해설 강의다. 지문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은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 방법들을 거기에 추가해서 선지도 중요하고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수험 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해석이 되면 문제가 풀린다 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그 이후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매번 하고 싶었는데 이런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후회돼요. 맨날 이제 재미난 얘기만 해주다가 이 얘기 못한 거. 알았죠? 해석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 오케이? 됐어. 이번 캐스 여기까지.